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 설립돼서 1991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국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롯데 첨단 소재와의 합병을 통해서 기존 범용 제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초소재사업부는 범용 제품 위주로 구성돼서 석유화학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고, 첨단소재사업부는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신제품 출시 및 단납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공급망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7조 8,05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35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조 4,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0.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2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대산 공장의 재가동 및 석유 화학 제품 전반의 시황 개선으로 매출액과 손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5조 5,110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1.3%가 감소됐습니다. 영업 손실은 21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 362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69%가 감소됐습니다. 즉 지난 1분기 비교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과 2월과 3월 합산 1분기 대비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한 1.3% 감소됐고,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 영업 손실 기록하면서 적자로 좀 전환하는 실적의 어떤 악화를 좀 발표했습니다. 진짜 지금 내용들 좀 다시금 좀 보면요. 2분기 기조 비교식도 좀 볼 텐데요.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6.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역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2.8%가 감소되면서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 악화에 따른 사실상 어닝 쇼크. 지금 매출액은 크게 좀 증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로 기록되는 어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업 부문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회사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반기 검토에 따라서 이 확정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적 발표 자료는 본 공시 이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는 곳인데, 지금 이 기업들의 잠정 공시 이후에 이 IR 자료실에 올려주는 이런 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시사항에서만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체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의 어떤 금액만 좀 표기를 좀 해주기 때문에 네. 적자를 기록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 부분별로의 어떤 손익 증감치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요인들은 하단 투자 판단 참고사항 안에 IR 자료실에 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각 사업 부문별의 손익을 회사가 좀 잘 정리한 이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거든요. 한 번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올 2분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표님, 좀 수익성이 악화된 모습인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금 공시상으로만 보면은 영업 손실로 전환됐기 때문에 적자 전환의 어떤 이 사유가 여기 투자 판단 사항에서 주절주절 작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본 공시 이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들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네네.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 2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이 사유에 대해서 회사 측에 이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 부분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뭐 기초 소재 사업 부분인데 2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수 공장의 정기 보수에 따른 기회 손실 부분이 반영됐다. 이게 손익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 두 번째, 원료가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로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훼손됐다고 좀 밝혔습니다. 세 번째, 생산 효율성 제고 및 노력에 따른 원가의 절감 효과는 좀 있었다. 그런데 뭐 그래프의 어떤 이 수준을 좀 보면 지금 이 분기별 감소세가 좀 뚜렷하죠. 그래서 3분기 사업 전망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 측에서는 납사가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은 좀 경감될 텐데 인플레이션 영향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서는 업황의 어떤 회복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다. 즉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기초 소재 사업 부분은 석유 사업 부분에서 파생되고 있는 각각의 소재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진, 플라스틱 사출 재료나 그다음에 이제 석유를 활용한 기타의 어떤 석유 유기화학 제품들. 자, 이런 제품군들인데 이 부분이 고유가 기조 안에서 원가 부담에 관련된 어떤 작용 요소가 있었고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수요가 급감했다. 내지는 수요 효과 안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좀 밝히는 기초 소재 사업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좀 내용도 볼 텐데요. 첨단 소재 사업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1분기, 2분기의 실적 회복세가 좀 다소 완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2분기 실적의 어떤 감소 요인, 소폭 그래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증감 추세에 있다. 자, 내용은 일부 설비 정기 보수에 따라서 매출 감소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기회 손실 반영이 있었다. 이 설비 보수에 따라서 매출을 생산이 그만큼 좀 제약적인 효과가 좀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전방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요 제품의 원재료가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있겠지만 TV, 모바일, 노트북 등의 전방 산업의 어떤 수요 위축을 고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부가 제품 그리고 이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뭐 기초 소재 사업 부분에 비해서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은 그래도 이익 관점에서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4분기 대비해서는 정점을 찍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LC 티탄, LC 타이탄 그리고 LC USA 부분은 종속회사의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시간상 저희가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주요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롯데케미칼의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의 롯데 머티리얼즈죠. 머티리얼즈의 어떤 대규모 투자 이슈 그리고 종속회사를 통한 유기용매 투자 공장을 건립하거나 이에 따른 1,400억 원의 막대한 투자, 시설 투자를 단행한 만큼 2차 전지 기타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사업 역량을 좀 확대한 어떤 지금 내용의 어떤 전체 표를 보면 롯데 GS화학과 이 상호 출자해서 여수의 수소 스테이션 관련된 수소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용 배터리 전액 유기용매 관련된 부분에 대산 사업장의 어떤 신규 시설 투자. 자, 이 부분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 번째 내용까지만 좀 보고 시간 관계상 좀 다른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좀 잘 정리가 좀 된 부분인데 미국의 배터리 소재 사업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롯데케미칼 자체에서의 어떤 이 대부분 사업 부분이 석유 화학 제품에 관련된 어떤 밀접성을 좀 갖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 동력 사업으로서의 2차 전지 소재, 특수 소재 사업으로서의 어떤 사업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신동빈 회장의 어떤 의중이 지금 현재 크게 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미국 배터리 사업의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이 개요들을 좀 보면 지금 미국 내 배터리 소재 투자사를 설립해서 양극박이죠. 양극박, 리튬 메탈 음극재 사업, 전액 유기용매 그리고 ESS 사업. 전체 4가지 핵심 사업의 어떤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금 현재는 선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2025년도 이후 또는 2027년도까지 우리가 좀 경과를 좀 본다면 앞으로의 매출 포지션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사업 부문별로 이 실적 현황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경기가 좀 불확실성 상황이라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3분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화학업계 하반기 전망도 좀 어둡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설비 뭐 재정립 또는 설비 보수 관점에서의 어떤 생산 제한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이게 매출액이 어떤 큰 증가폭은 좀 없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수익성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된 어닝 쇼크였지만 네네. 오히려 3분기에는 다시금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 전망은 하지만 오히려 3분기 이후 기조에서는 오히려 이 기조 효과가 좀 계속될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한 어떤 의문은 많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3분기 흑자 전환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3분기 수준의 어떤 회복세는 좀 더딜 것이다. 업황 회복이 오히려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좀 가속화되는 관점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3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흑자 전환 시그널은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의 어떤 확장세를 좀 가져가긴 어렵다. 자, 이 요건은 지금 고유가 기조 안에서의 어떤 원재료 베이스의 어떤 안정화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석유 화학 업종의 어떤 불황기의 작용 효과가 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과연 경기 침체 구간이 사실상 뭐 일시적인 요인으로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금 경기 완화 기대감으로 좀 바뀌면서 수익성을 회복할 것인가. 자, 이게 관건인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의 석유 화학 업종의 어떤 불황기가 다시금 도래될 수 있다라고 좀 경고하는 이 시그널이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롯데케미칼이 이러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 구간까지 오히려 기회를 좀 제공해 준다면 사업의 어떤 변화죠. 밸류체인의 어떤 변화 관점에선 배터리 사업의 밸류체인 변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간다면 수익성 관점에서 제고될 수 있는 관점에 사업의 이동, 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화학업계가 3분기 수익성의 개선은 되겠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만큼의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함께 전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잠깐 짚어주신 이 신사업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미국 현지에 처음으로 양극박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뭐 특수하게 해서 뭐 하나의 특정 소재가 많은 부각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보다는 롯데케미칼이 기존에 하고 있던 주력 사업, 기초 소재 사업과 첨단 소재 사업 두 가지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지금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역량을 오히려 배터리 소재로 좀 더 가셔야 된다. 첨단 소재 4개의 사업 부분인데 첫 번째가 지금 유기용매입니다. 유기용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4대 구성 안에는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액이라고 하죠. 그 이외에 기타 소재 부분 안에 포함되는 이 내용들이죠. 핵심 소재 안에 부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소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극박, 그다음에 음극박, 그다음에 전액 유기용매. 좀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전액 유기용매 그리고 전액 원가 비중의 뭐 3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 자, 이렇게 4가지 포인트에 대한 어떤 소재 사업을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하게 되고 미국 내 투자 단행을 통해서 오히려 뭐 역량을 좀 확장하겠다. 다 좋은데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진입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좀 의문을 좀 제기하는 네. 측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력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지금 확장세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롯데그룹 측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본다면 그래서 최근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매각에도 롯데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학의 어떤 매각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좀 전망을 해봤는데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양극박이나 음극박 자, 저는 이 부분보다 이 배터리 유기용매에 관련된 소재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1,400억 원을 투입해서 좀 이 대상 공장의 시설을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당장 공장 준공이 아니라 바로 숫자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실적 수반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용매에 관련된 매출액을 시작으로 해서 양극박과 음극박 이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사업 소재 부분이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따른 신규 수익성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롯데케미칼이 배터리 유기용매 메리트가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볼 텐데요. 롯데케미칼 지금 17만 5,500원, 오늘 3.57포인트 하락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소폭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주력 사업의 어떤 이 호황기가 아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치부하더라도 이거는 2분기에 일시적인 어떤 비용 효과가 반영된 효과가 있었다. 즉 적자 전환이라는 것은 일회성 비용의 반영 효과가 분명 있었다. 3분기에 다시금 흑자 전환 시그널이 좀 있는데 지금 중기 관점에서 이 롯데케미칼이 지금 주력 사업의 어떤 회복은 좀 더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의 포인트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전체 투자 금액이 2030년도까지 4조 투자를 좀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에 대한 내용들이 양산 시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온다면 롯데케미칼은 지금 기초 소재 사업 또는 첨단 소재 사업 내에서도 오히려 2차 전지 특수 소재 사업의 어떤 부각 이슈가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어닝 흑자 전환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어떤 구간 17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17만 2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6만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양산을 가져온다면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을까 함께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신진 SM입니다. 신진 SM은 2001년 설립돼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한 표준 플레이트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표준 플레이트는 기계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10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당기순이익은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정남 공장의 매각 차익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전체 지금 4건의 공시가 좀 있었는데 지금 기재 정정 사항들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고요. 먼저 기타 주요 경영사항,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취소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기타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출 사유는요. 자기 주식의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 8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의 내용은요. 김영식 보통주 44만 1,162주 그리고 처분 예정 금액 35억 원이었고요. 처분가액은 8,075원이었는데 8월 5일 장 개시 전에 이 시간에 대량 매매를 통해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자 이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일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히스토리를 좀 먼저 보도록 하면 기타 경영사항들의 여기 내용이 있죠. 최초 8월 4일 날 회사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즉 회사 44만 1,162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겠다라고 좀 1차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8월 5일에 전면적으로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제 안 합니다. 철회 공시를 했고 이에 따른 기타 경영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재고 차원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의 취소 결정을 했다가 다시금 주주들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처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냐면 불성실 공시 이슈가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회사가 공시를 결정할 때는 이 공시에 대한 어떤 파급 요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신중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태 중에 좀 굉장히 좀 질이 좀 나쁜 게 바로 공시 번복사이거든요. 자기 주식의 처분 결정 공시를 보고 주가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노릇이죠. 네. 그런데 바로 며칠이 좀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다시금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공시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어떤 투자 판단을 어떻게 제대로 좀 수립할 수 있는가. 자, 이 관점에서는 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자, 이어서 공시 좀 볼 텐데요. 8월 5일자 실적 공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177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3.9%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8억을 기록하면서 46.1%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 17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29.6%가 증가됐고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94.3%, 당기순이익 27.5%가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신진SM 여러 공시가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자사주 처분을 취소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불성실 공시 이슈가 부각이 돼서 페널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금전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금력 부분에선 그래도 좀 투자자들이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회사의 어떤 이 숨은 의도가 좀 있지 않았는가. 회사가 의도를 하지 않았던 이에 따라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이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실상 자기 주식의 어떤 이 처분 결정이죠. 처분 결정이라는 결정을 좀 내렸고 다시금 이 결정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했다는 건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 주주 반발이 심해서 주주가치의 재고를 위해서 이를 취소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왜 한 거죠?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목적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선행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해놓고 다시금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의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에 다시금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우리 취소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의사결정이다.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는 이 처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처분 시립관점에서 35억 원의 자금이 회사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량에 막대한 작용으로 좀 작용 효과가 좀 있었느냐.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연결재무제표 지금 회사의 현금성 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은 61억이 있어요. 단기 금융자산 180억. 즉 32억 원의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급하게 유동성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슈는 없었다. 주가를 고의적으로 하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자가 판단할 요령은 맞지만 대처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처가 아니었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 자사주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회사에 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당시에 이제 일명 슈퍼 왕개미라고 불리는 김대용 씨가 지난달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스토리 먼저 짚어주실까요? 회사 7월 7일이었습니다. 회사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왜 주가가 오릅니까? 또는 왜 주가가 급락합니까? 라고 한국거래소가 이 공시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조회 공시예요.
신진 SM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에 대해서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돼선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 여부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회사가 답변했습니다. 미확정 답변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유통직수의 확대 그리고 이 유통직수 확대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상계사항과 관련돼서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시점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답변했어요. 이 공시에 선행해서 7월 13일에 이 공시가 있었는데 회사 최초 취득 공시가 있었죠. 12%의 지분을 취득한 김대용 씨가 이 취득 목적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와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처분을 했죠. 장내 매도를 했어요. 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무상증자에 대한 또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제안받은 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증자를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지분 공시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발표했던 당사자는 주식을 단기에 매각해서 11억 원의 차익을 기록했다라는 어떤 언론발 보도가 좀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이 불공정 거래 요인에 이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지 네.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 당사자는 양지사 코스닥 상장모임이죠. 양지사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어떤 요구를 했다가 양지사가 최종적으로 우리 무상증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최종 답변을 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투자 또는 시세 오인 행위의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나. 저는 충분히 오인의 관점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무상증자를 검토한다 이후에 무상증자를 좀 검토가 아닌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했어요. 결정 이후에 다시금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자, 이렇게까지 온 히스토리입니다. 네, 이렇게 5% 공시룰을 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놀라운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이어서 실적 공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분기에는 좋은 실적 기조를 보여줬는데 그 올해 전반적인 실적 기조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출액의 큰 폭의 증감치는 좀 없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3.9포인트의 매출 증감치를 좀 가져오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6%의 매출 증가세, 전체적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성을 좀 겸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매출의 증감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94.3%의 영업 수익성이 전년 동기 14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좀 개선이 된 효과. 즉 내부의 어떤 이 비용 수익성 제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부분은 27.5%가 좀 증가되는 17억 원을 좀 기록해 줬는데, 전체적인 성장성이 확연하진 않지만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는 내부 효율화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이 비용 효율화가 좀 있었는가, 자, 이 부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제출 예정인 반기 보고서에 관련된 상세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반기 보고서의 상세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신진 SM 기대감에 수반했죠. 자, 7월 8일 이 내용인데 지금 관건은 묻지 마요. 무상증자 기대감이 시장의 풍문으로 퍼지면서 무상증자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급등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김대용 씨는 다 팔고 나갔죠. 자, 그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무상증자 권리락가에서 부분적인 일회성 시세가 좀 나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렸습니다. 기대감의 수반에서 고점의 무상증 신주를 받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 확률이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가 무상증자 기대감이 수반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 좀 오를 경우, 그럴 경우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이지, 이미 무상증자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매수한다면 실감점, 즉 무상의 신주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큰 폭의 손실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명확해요. 공구먼 사례가 있었죠. 노토스의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무려 70%의 단기 급락 요건이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진 SM 무상 증자 권리락가 이후에 주가 크게 좀 조정받고 있는 형국은 맞는데 신규주 매수는 아니다. 왠지 아시죠? 네. 무상 신주가 시장에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 이상의 주식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4,300원 이탈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진 SM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4,300원 이탈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상 증자 테마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